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코스피도 오늘은 좀 힘이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긴 하고 개인들도 IT 중심으로 열심히 달라붙고 있긴 한데 오늘은 또 거래가 역시 아직까지 많이 터지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사주고는 있지만 많이 사진 않는 가운데 역시 개인들과 힘을 좀 모아봤지만 역시 프로그램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 우리 증시를 붙잡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만 하겠습니까? FOMC의 추가 양적 완화 때문에 엔고가 당장 좀 비상등이 켜져 있고요. 일본은 지금 갭 하락 출발해서 9,500엔도 이탈이 됐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급하게 많이 오른 감도 있는데 그래도 일본 증시 급락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이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1831포인트 왔다 갔다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고요. 코스닥은 사흘째 강세입니다. 하지만 강보합권 정도라 코스닥도 오늘 아주 많이 상대적으로 그냥 강세를 띠고 있을 뿐 절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는 100억도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 들어서 이 매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다 싶고요. 지난 월요일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 막판에 급격하게 는 것이 조금 뭔가 시사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선물을 1000계약 이상이나 던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익거래도 450억 이상이나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베이시스는 아직까지 1 이상 컨텐고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자, 지금 이 정도에서 들어온 물량도 많기 때문에 1 정도만 돼도 당장 지금 청산하는 물량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250억 이상, 260억 가까이 사는데 거의 다 IT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사고 있네요.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 역시 운수 창고 쪽인 것도 같은데요. 대한항공 역시 항공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다시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현대상선이 오늘 10%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매각 공고 때문에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것이 오늘 아침 업종별로 조금 착시 현상을 낳는 것도 같습니다. 자, 글로비스가 1.3% 뛰고 있는 가운데 여타 다른 자동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지금 벌써 보여주네요. 16만 원 찍었고 16만 500원까지 52주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3% 이상 뛰고 있고 러시아에 또 공장을 지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도 역시 현대기아차에 모두 호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주들은 아주 소폭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고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모비스만 2%가량 조정받을 뿐 만도 비롯해서요.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신고가 내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아차는 3.6%나 뛰어서요. 36,100원까지 올라왔네요. 조선주는 조금 조용한 모습. STX 조선해양도 오래간만에 오늘 조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건설도 볼 것 없죠. 현대건설이 3% 뛰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건설주가 강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고요. 대형 건설주들은 역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자, 의료정밀에서 오늘 우진이 2.8% 급등하는 것. 글쎄요. 좋은 리포트가 나온 것도 같던데요. 자, 기아차 기계 쪽도요. 역시 지난주 월요일에 많이 올랐었죠.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현대그룹주로서 오늘 크게 움직이는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7%나 급등하면서 역시 M&A 관련 엮여있는 현대그룹주의 오늘 움직임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전기전자 또 증시가 힘이 없자 증권주 모두 다 보험, 증권 그리고 금융까지 오늘 금융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IT와 함께 주춤한 아침이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삼성전자가 다시금 실적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76만 원대로 내려왔고 삼성 SDI도 1.5% 무엇보다 오늘 LED 쪽에 노무라증권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 것이 좀 크게 악재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왜 이렇게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3, 4%씩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조금 바짝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오늘 아침 급락하면서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다시금 10만 원 이탈, 오늘 아침 9만 9천 원도 이탈했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도 마찬가지, 한솔 LCD, LG 디스플레이 할 것 없이 지금 많이 큰 폭으로 내리는 와중에 하이닉스가 3.8%나 급락하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아직까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은 끝났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오른다고 하는 IT는 오늘 아침 왜 주춤한지 보다 전략을 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월요일 동안에 추석 연휴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금 손봐야 될 수도 있겠다. IT, LG전자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오늘 IT는 왜 이런 건지요?
네, IT 관련주들이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을 장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각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장 초반부터 전해지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했다고는 하지만 목표치가 다 1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뭐 120만 원, 13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데 지금 가격대가 76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수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IT 관련주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상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현재 기조 자체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IT 관련주들에 대한 불안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자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상승으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IT 관련주의 조정 자체가 어제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전부터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일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금요일은 자 어제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졌고 내일이 또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죠. 그래서 오늘까지 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소폭 매수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소폭 매도에 나서고 있는 등 아직 거래량은 충분치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관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펀드 매니저들도 오늘 휴가를 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소강 국면을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음 주 월말을 9월의 마지막 주를 대비해서는 오히려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서도 매수세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관련주들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거의 막바지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아침 시초부터 1포인트 이상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초가 이렇게 개파락하는 하락 출발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 아침 시초가 강세로 소폭, 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소강면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락하는 폭도 크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일장 하락은 여러분들께서 매수의 전략으로 편입하셔도 좋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고 일부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M&A 관련된 건설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군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익 실천할까 어디에서 매도할까를 고려할 시점이고 오히려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은 저평가된 장기 조정을 보였던 종목으로 서서히 관심권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를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은 상승보다는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상승 기조입니다. 다만 지난 8월 달에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은 불가피하다. 자, 그리고 위를 보십시오. 지난주부터 제가 보조 차트 한번 설명해드리고 있죠. 자, 이 보조 차트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차트인데 이 스토캐스틱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과일권 진입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신고가 행진,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은 근데 내려올 때마다 이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죠. 1500포인트 라인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정 또한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 오늘 개파락하는 모습이죠. 자,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초가 대비해서는 양봉입니다. 지금 붉은색이 보이시죠? 아침 시초가 오히려 개파락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자, 추가적으로 달러를 방출하겠다. 또 네. 그러니까 달러 공급을 더 늘려가겠다는 소식과 함께 엔화 강세가 예상된다는 보도로 인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개파락하는 모습인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자,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그에 따른 개파락의 모습이고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매수권대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역시 쌍바닥을 찍기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회복 속도가 더디고 여전히 침체 국면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를 공급한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들도 모종의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그렇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도 기존은 상승 기조죠. 네,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지기를 기다리는, 이제 빠지면 매수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을 뒤로 하고 예.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위에 보시면 과열권 진입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열권 진입을 보인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네.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는 기간의 조정을 받는데 근데 지금의 패턴 자체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금일장이기 때문에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앞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죽고 있죠. 자, 지금부터 이 상승,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의 전환 신호는 밑에 거래량의 증가한 모습을 체크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샌드위치 마지막 금요일 오늘까지 연휴를 보이는 회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거래 없이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일부 성급한 투자자들이 자그마한 물량을 내놔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IT 같은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13,000원, LG전자가 2,800원이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등 일부 종목별로는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오히려 불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설사 음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불안 매수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오늘 IT 지금 사고 있는 분들 잘 하고 있는 거다. 분할 매수 좀 해보자. 역시 자동차 쪽 많이 오른쪽에 달라붙기보다는 저평가가 됐었던, 장기 저평가됐던 IT 같은 종목들을 좀 사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기회로 포착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히스토리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번 주에 단 하루 거래일 열렸었던 오늘을 제외하고 월요일장에 대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펀드 환매 걱정은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역시 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기 말에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을 끌어올렸었는지,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함께 강세를 띄웠던 월요일장 수급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연휴를 시작하기 첫날이었죠. 지난 월요일장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자, 910억 원, 거의 1,000억 원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화학, SK에너지, 포스코, KB금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패턴을 보면은 역시 신규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던 IT라든지 금융주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또 철강업종의 대명사인 포스코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는 그동안 장을 이끌어오고 그들이 꾸준히 매수했던 지금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를 411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LG전자, 우리금융을 매수했는데요. 물론 월요일장 역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SK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분포를 보면 금융주와 IT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말고요. 지난 월요일장 말고 지난주에도 역시 일부 IT와 금융주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매 패턴으로 본다면 장기 저평가돼 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한 불알 매수를 이미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요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염두에 두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가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는 역시 이런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은요.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특히 서울 반도체를 많이 매수했네요. 서울 반도체, 태광, ASD텍,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인터플렉스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서울 반도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울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전공, KH마텍, 진성 TC 그리고 ASD텍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 특히 지난 올해 일정의 매수 종목을 보면 겹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IT 관련, 전자 부품 관련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부분 실적 호전이 예상되어 있고 이미 매출처가 확보된 재무구조 펀더멘탈이 좋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 분할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은 역시 오른 신고가 있는 종목보다는 장기 저평가돼 있고 이제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IT를 이렇게 사기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을 제외하고 외국인 기관의 추이를 보더라도 이들이 이미 IT 이런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분할 매수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치 물량을 뺏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도 보이는데 개인들이 사다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듣더라도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선뜻 IT에 손이 나가기 쉽지 않은 아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역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과제 낙폭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 IT 관련주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CEO가 교체가 됐죠. 네. 그렇듯 이제 그 그룹사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IT 대명사인 삼성전자도 삼성그룹의 주력회사고요. 네. 또 LG그룹의 주력회사는 LG전자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근데 네. 이들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본다면 그룹에서도 그냥 있지 않을 거라 하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CEO 평가를 할 때 그룹 주가도 같이 반영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지난해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낙폭 과대된 종목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겨냥해서 분할 매수해도 좋을 종목 한번 두 종목을 선정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좀 등치가 큰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선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앞서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LG전자는 LG그룹의 글로벌 가전 및 정보통신업기기 제조업체죠. 그리고 네. 또 지난주에 신임 CEO가 또 전격 교체되면서 이제 오너 측 일가가 이제 CEO의 전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네. 해서 이 시너지 효과라든지 투자 심리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매력이 역시 장기 조정을 위한 가격 메리트죠. 저는 10만 원을 전후한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봤는데요. 오늘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LG전자 차트의 모습을 한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일장했죠. 대량 거래량을 소발하면서 CEO가 전격 교체됐다 하는 소식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과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다시 매수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권대라면 분할 매수자가 부담이 없고요. 거래가 한번 빵 솟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에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쏟아준다면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1차적으로 가격의 조정, 그렇죠? 주가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거의 완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가격이 98,000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분할 매수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LG전자 10만 원 이하권대라면은 여러분 매수하시면 한번 오늘과 다음 주장에서 분할 매수 전략 펼쳐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그룹사입니다만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솔그룹의 그 물류회사인 한솔 CSN이거든요. 예. 한솔그룹의 물류회사인데 한솔제주와 한솔케미칼 등의 계열사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우량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한솔그룹에서도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서 그룹 구조 조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오늘 그 현대건설이 급등하고 있고 현대그룹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현대건설의 그쵸 M&A 관련 매각 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하나 큰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한솔그룹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솔그룹의 종합 물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초를 중심으로 해서 3,500원대부터 1,900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제 안정세를 보이면서 쌍바닥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200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합지수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보이면서 2,325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00원 이하권대에서 2,300원 이하 2,200원 라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LG전자와 한솔 CSN 두 종목을 한번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정환 사모님 끝을 읽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짠 하고 우리 장 열었는데 아침부터 또 IT가 빠지면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때는 단기로도 단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오후장에는 충분히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 이재환 상무님을 뵈니까요. 그래요. 오늘 네. 전략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LG전자하고 한솔 CSN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타깝게도 외국인들이 결국 매도로 돌아서네요. 살짝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우위의 관점을 보여줘서 제가 중간에 매도했다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다시금 매수하더니 결국 파는 쪽으로 방향을 좀 슬슬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은 쪽의 매도는 역시 IT 쪽에서 하고 있고 오늘 유일한 그런 수급 주체를 할 수 있는 개인은 IT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1825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지금 1826포인트 거의 밑에서 지금 좀 움직이네요. 결국 오늘 코스피도 그리고 함께 코스닥도 좀 끌어내리면서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좀 풍부한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뭐 양시장 다 빠지고 있어도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도 덜어 있다죠? 네. 현대건설의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3% 가까이 오르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 현대건설 지분 매각 공고를 내고 11월 초 본 입찰을 실시해 12월 말까지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지분 매각 공고가 현대건설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목표 주가 83,000원과 투자하기 위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두산은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밥캣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의 모회사인 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추진에 따른 수혜주, 웅진에너지, 다원시스, 성윤광전 투자 등은 각각 3에서 8%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주 지식경제부가 2012년 실시 예정인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 개정안을 확정지었으며 태양광 의무할당제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관련 종목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양광주가 또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고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4대강 관련 테마도 오늘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의 개인들도 좀 적지 않게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추석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다가 갈 것이다. 심지어 월요일 분위기로는 뭐 2,000포인트 얘기도 연말 하면서 뉴스 헤드라인도 많이 꾸미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엔 또 약간 풀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갈 것이다. 믿어봐도 좋을
좋을런지 또 이 IT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우리 이재관 상무님의 말씀대로 좀 더 빠지면 아주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IT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추석 연휴 중 미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올 3, 4분기 말 효과와 실적 시즌 기대가 맞물려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기술적 측면의 과열 현상이 감지되고 주식펀드 환매 물량이 확대되는 점은 상승세를 일부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시즌 기대가 높은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에 관심을 갖되 실적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는 IT 업종의 경우 제한된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치 이슈들이 국내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한 고용시장 안정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어 유동성 측면의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증권은 외국인이 달러 약세와 저금리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유리한 국면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와 더블디 불연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신흥시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실적 기대 생각하면 또 외국인 수급 생각하면 갈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실적 기대치가 하지만 좀 사라지는 엷어지는 IT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오늘 IT를 담는 개인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어봤는데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약 한 5분 정도 흐른 뒤에는요, 저희가 한 10시 5분, 한 7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들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할 텐데, 전화를 주시면 아주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가 방금 나갔던가요? 예, 02-3153-2611번인데,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원 지사과 함께 상담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 간다 얘기했던 전문가가 콕콕 집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에 직접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암 대리가 언급한 종목 두 종목이었는데요. 은행주였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인 즉슨 은행주 바닥 쳤나라는 것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그렇죠? 10월 우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도 사기 부담이 없다. 이런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는 것이 은행주인데 월요일날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받을 자리에 한번 사보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KB금융부터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이제 모든 악재는 반영됐다라는 것이 KB금융을 사야 하는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자, 오늘 예상 매입가로는 한 49,000원, 51,000원 사이 정도였는데 지금 51,000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지난 월요일 종가보다는 살짝 조정받은 자리. KB금융 좀 중장기적으로 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막수권 하단인 46,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매입을 하셔서 전 고점인 53,000원도 뛰어넘는 52주 연중에 가장 높은 한 6만 원 정도 가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은행주는 우리금융지주도 아니고 하나금융지주도 아니고 부산은행이었는데요. 부산은행은 지역은행 중에서 가장 좀 재무구조가 아주 튼실한 그런 은행인데다가 최근 들어 M&A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곧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 인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자, 부산은행도 역시 은행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호재거리는 큰 그림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죠. 네, 부산은행도 오늘 역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매입가도 13,000원과 14,000원 사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13,300원으로 부산은행 사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타이밍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빠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함께 오늘 하락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꽂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번호입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상담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지금 뭐 월요일 같은 기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 또 마무리 짓는 마지막 거래일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상담을 성실하게 해드릴 텐데 전화 많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반갑습니다. 쉬셨습니까? 네네. 예, 뭐 종목은 어떤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예, 종목은 한전 KPS에 네, 한전 KPS 얼마쯤에 사셨나요? 75,000원, 75,000원.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는데 최고점에 한 77,000원 정도 되는데 예. 예, 그때 뭐 원자력 테마에서 그렇게 사신 겁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또 한참 원자력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다시 뭐 터키 얘기가 조금 나와서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68,000원. 지금 주당 거의 한 7,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나? 네, 그래요. 돈의 액수가 좀 적습니다. 예. 자, 한전 KPS가 비중은 많지 않은데 일단 주당 손실 보고 계신 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주신 것 같고 한두 달 지켜보셨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하긴 그래도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아직까지 먼데 정확히 한전 KPS 내가 오늘 이거는 답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어떤 쪽이신지요? 좀 나중에는 오를 수 있겠는가. 본전 이해로 또 올라갈 수 있는가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아주 구사한 사투리를 또 구사하시는데 우리 한전 KPS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시죠. 네, 한전 KPS는 최근에 한전 기술 자회사들의 어떤 그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거의 원전에 관련 거는 주가의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한전 KPS의 지금 반등이 좀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77,5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75,000원 구간을 갖다가 목표가를 두시고 매수가를 두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양매수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들어왔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7만 원 돌파하면은 가볍게 한 7만 5천 원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7만 5천 원 두시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한전 KPS는 한 8만 원까지 보시는데 8만 원까지는 좀 도달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은 상승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절가를 좀 잡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얼마 드리냐면요. 물론 지나갔지만은 64,300원에서 비중 좀 축소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좀 하락 구간이 좀 접어들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 시점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300원에서는 비중 조절 그리고 75,000원 매수가 근처에 오면요. 만약 여기서 강한 힘이 나온다면은 비중이 30%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한 힘이 나온다면은 좀 두고 보시면서 한 8만 원까지 보시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한 8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 그러고요. 하반기에 수주도 많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도 터키 관련해서 원전 얘기도 다시 나오고 하는데 실적의 중심이 된다면 그 실적 호전주에서는 한전 KPS 이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만 원 돌파하면은 7만 5천 원 매수가까지도 일단 올 것 같은데 매수가 전후에서 증시가 조금 요 주가가 더 힘있게 움직일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파실 이유가 없겠지만 조금 지지부진하다 겨우겨우 7만 5천 원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매수가에서는 이제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단 64,300원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쯤에서는 더 빠지지 않아야 될 가격이거든요. 64,300원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진다라고 생각되면은 비중을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 보고서라도 조금 일부는 정리를 파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전 KPS는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신지 아니면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종목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종목인지요? LG전자를 그저께 10만 1,500원에 주고 네. 샀는데. 엊그제요? 예. 아, 근데 왜 그렇게 높을 때 사셨습니까? 예. 아니, 실적이 좀 흑자 전환했고, 신문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CEO 교체되는 그날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신 거죠? 예, SK를 사가지고, 예. 네. 좀 재미를 보고 팔아가지고, 그래, 아. 그 돈을 주고 이거를 LG전자로 교체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래저래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죠? 얼마 하는 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지금 98,000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10만 원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부터 깨져서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LG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높은 고점에 좀 사셔서 사신 그 포인트가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왕 사셨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또 대처법을 한번 여쭤보죠. 예, 예. 네, 뭐 LG전자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관련주, 그러니까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CEO가 바뀌면서 어떤 그 동사에 대한 어떤 좀 희망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들 떨어지니까 그렇게 뭐 염려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11만 원대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1만 원대를 돌파해야지만이 간다. 그런데 이 종목은 11만 원대 돌파 못하면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94,8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고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좀 가지고 계시면서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96,000원대 정도에서 조금 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지지 라인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94,000원이 깨지면 LG전자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96,000원은 계속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단 들고 있어 보시죠. 뭐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단기적으로라도 큰 재미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들고 계시면은 또 뭐 지금 다시 또 재차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짧게 갖고 계실지 길게 갖고 계실지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일 이동평균선 내려온 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찍고 반등하는 구간, 쉽게 말하면은 턴하는 구간은 아주 강하게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전문가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단에 있으면서 제일 상단에 있으면서 올라서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터치하는 구간은 당연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11만대 돌파한다면은 13만대 보고 하는데요. 11만대 돌파가 일단은 무조건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11만 돌파하면은 12만, 13만 원 권역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예 매수가 넘어서 LG전자가 11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예 저도 매수가라도 빨리 좀 왔으면 마음이라도 좀 놓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한 종목도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뒤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맥시멈 한 분에게 2종목 정도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꼭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정 KPS하고 LG전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LG전자 들고 계신 분들한테도 다른 여타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서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XTX 매수가가 22,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STX, 지주회사 STX를 갖고 계신 네네. 것 같습니다. 예, 20% 22,000원에 사셨다고요? 네. 예, 지금 그래도 꽤 바짝 올라서 지금 조금 조정 받아도 26,000원대 정도인데 어느 네.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쯤 파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가지고 있는 지가. 아, 예. 예,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얼마나 가격도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2만 원 밑에도 한참을 있었는데, 예, 그 기간도 네. 다 거쳐내시고 지금 2만 6천 원까지 일단은 빛을 좀 보셨는데,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래요. 네, 지금 STX 같은 경우는 조선주죠. 조선주의 힘은 사실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리고 지수사들이 참 요즘 힘을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네. SK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지수사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차적으로 3만 원 일단은 보시면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예. 지금 이제 STX가 22만 2천 원 같으면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좀 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보면서 대응하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오실 자리는 2만 5천 원 구간에서 이탈하면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이 구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하방 쪽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5천 원 구간을 빠져나오시는 구간을 생각하시고 일단은 3만 원 구간을 1차 목표가 그리고 3만 원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당연히 좀 더 위로 봐야 되는데 3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은 3만 4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조금 강하게 못하면은 좀 비중 축소 내지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구간이죠. 만약에 힘이 많이 없으면은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시고 사실은 조선주는 앞으로의 어떤 흐름은 괜찮습니다. 전망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만 원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3만 4천 원 구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차적으로 STX는 3만 원 정도 봐야 되겠고, 손절 가격,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가격으로 2만 5천 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 보면서 조금만 더 지금 행복 구간이니까요. 조금만 더 홀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예. 다른 종목에는 한 더. 가지 더 예. 저기 넥스콘테크를 예. 금요일 날 제가 추석 전 금요일 날 네. 그때 이거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넥스콘테크 그날 불안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터파크를 네.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파크가 4,415원에 25%. 네. 4,400원 정도 아주 초반에 15%요. 25%. 아, 25%요? 네. 네. 그래요. 넥스코테크 전기차 테마, 아유, 이제는 뭐 지긋지긋하셨는지 파셨고, 지금 네. 인터파크로 좀 갈아타셨는데, 인터파크는 지금 힘이 좋은 상태이거든요. 잘 갈아탄 네. 건지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보죠. 네, 뭐 인터파크는 지금 흐름은 오늘 약한 흐름 나오지만은 이 종목은 조정 거치면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찍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이 정도에서 마감만 된다면은 내일 좀 조정 또 조금 받으면은 만약에 한 4,4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4,8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4,800원 돌아서면은 강하게 돌파하면 5,000원 선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당연히 또 단기적으로는 또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관련주도 되고요, 뭐 인터넷 쇼핑몰 관련주도 되고 여러 가지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5,000원 선 단기적으로는 4,800원 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4,400원 초반 같으면은 손절가는 4,250원 정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근데 실적은 3분기 괜찮게 나올까요? 3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전망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망치는 괜찮을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인터파크로 뭐 잘 갈아타셨다 얘기하셨고 가격적인 면도 잘 일러주셨으니까 이제 막 인터파크 샀는데 부디 네. 좀 나중에 활짝 웃어서 그 종목 샀는데 재미 봤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또 기다릴게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 통하였느냐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830선을 지키려 했지만 프로그램의 매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오늘 1830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1825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 24포인트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29포인트로 올라와 봤지만 아직까지 월요일 종가 대비해선 마이너스 30선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예상치 못한 매도에 IT주가 줄줄이 하락하는 것 또한 오늘의 특징인데요. 기관도 외국인도 양 매도가 나오는 와중에 개인들은 오히려 IT를 열심히 사고 있는 아침이네요. 개인들만 아주 나 홀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힘이 오늘 우리 증시를 플러스까지 올릴 수 있는 힘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대만의 가권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했고요. 일본은 급락 개파락한 이후에 조금이나마 소폭이나 오르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IT주를 일단 분할 매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자는 리포트도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IT를 사셨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고 있을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